네, 여러분, 저희 지금 후토크 할 때마다 계속 라인업 맞추기를 하는데 라인업을 부진을 짜는데 한 번도 못 맞췄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라인업 맞추기가 어려운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시길래 이렇게 예측할 수 없게 라인업을 짭니까? 근데 실제로 라인업을 동일한 라인업을 이틀 연속 쓴 적이 없지 않나요? 개막 2연전 때였나? 그때 외에는 아마 동일 라인업을 한 번도 쓰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경기를 했는데 라인업이 똑같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인업이 맨날 바뀌어. 근데 맨날 바뀌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9명 안에서 맨날 바뀌는 게 아니라 막 몇 명씩 추가가 됩니다. 어떨 때는 우타자가 5명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오늘같이 함창곤 선수 이렇게 들어와 버린다. 그럼 그거 맞추기 너무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업 맞추기가 매우 난해한데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일단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두고 결정을 한다고 해요. 이 네 가지는 먼저 상대 투수와의 상성, 네, 상대 투수와 상성, 그리고 지금 LG 타자의 타격감, 더불어서 지금 좀 뭐 타격감이 떨어졌거나 그리고 좀 휴식이 필요하거나 작은 부상이 있거나 이런 선수들도 본다고 해요. 그래서 휴식을 줘야 하는 선수, 더불어서 주요 선수 중에 핵심 선수 중에 휴식을 줘야 하는 선수가 있으면은 그 대신 또 넣어야 되잖아요. 젊은 선수, 신인 선수를. 그래서 키워야 하는 선수.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고민을 해가지고 분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지금 타격감이 가장 좋은 선수 앞에 주자가 깔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야 득점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머릿속에 놓고 뭐 연기혁 감독과 모창민 타격 코치 뭐 이제 코칭 스태프가 논의를 하겠죠. 논의를 하다가 결론은 뭐냐? 타격감이 좋은 선수 타석에서 주자가 깔려 있도록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라인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이전과 다른 핵심은 4번 키워야 하는 선수를 분배해서 넣는다. 우리가 앞으로 키우고 써야 되는 선수, 이 선수들을 넣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함창곤 선수가 그래서 오늘도 나온 거고, 그래서 이주원 선수가 나오는 거고, 송찬희 선수가 개막 2연전에서 과감하게 나온 거고, 이따금씩 또 문정빈 선수가 나왔던 거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완전 베스트 나인 위주의 이런 라인업에서 완전히 탈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라인업 맞추는 게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또 몇 가지 전달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문성주 선수가 내일 돌아오죠. 돌아오지만 문성주가 와도 송찬희 선수는 좌투수 상대할 때 나갈 것이다. 문성주가 와도 송찬희는 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송찬희와 구본혁은 70경기 이상 나와야 된다. 나갈 것이다. 이게 단순히 두 선수를 뭐 키우거나 활용하는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핵심 선수들의 컨디션 안배를 위해서도 이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송찬희와 구본혁은 70경기 이상 나간다라고 하고,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 이주원 선수 앞으로도 송승기 선수와 맞춰서 출전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승기, 이주원 배터리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현재 계획으로는 이 젊은 배터리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둘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송승기 선수가 군대 가기 전에 그때도 2군에서 많이 배터를 잃었대요. 그래서 둘이 좀 어느 정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송승기 선수는 상무에 갔고 이주원 선수는 이제 현역으로 입대를 했는데 둘이 한 5달인가? 예, 5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군 입대하고 그 군 복무 시기가. 그래서 송승기, 이주원 이 둘이 호흡을 맞추는 거는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두 선수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그 볼배합 사인을 주고받고 이러는 게, 그리고 이제 경기 전에 또 전력 분석 회의도 하거든요. 투수와 포수는. 그런 데 있어서 좀 연령대가 비슷한 선수들끼리 있으면은 좀 더 편하게 뭐 이런저런 의견도 서로 나누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인 나왔을 때 서로 의사소통도 금방금방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송승기와 이주원은 지금 케미가 좋으니까 이 케미를 유지하고 같이 성장하도록 계속 붙여서 배터리를 이루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올해 이렇게 하는데 왜 지난 2년 동안은 안 그랬냐, 특히 작년에는 왜 그랬냐 라고 많이들 또 아쉬워하시죠. 아쉬워하시는데 뭐 이거에 대한 답변도 많이 몇 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는 너무 이 기량 차이가 컸다. 신예 백업 선수와 주전 선수의 기량 차이가 컸고, 그래서 타석에서 너무 허무하게 물러나는 경우도 많았고, 현실적으로는 1군 투수의 공을 치기 어려워하는 그런 신예 선수들이 많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쓰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지난 시즌 끝나고 나서 마무리 캠프부터 진짜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뭐 1000개씩 뭐 스윙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송찬이도 많이 올라오고 이주원도 더 좋아지고, 예, 그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분위기를 만들었나, 특히 베테랑 선수들한테 어떻게 이해시켰나,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출전권, 그 경기에 출전하는 것 자체가 선수들에게는 곧 선수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경기에 나오냐 못 나냐에 따라서 자신이 프로 선수로서 생명줄이 붙어있다 붙어있지 않다를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그런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염경엽 감독은 이런 걸 두고 따로 뭐 특정 베테랑 선수한테 따로 불러서 1대1로 얘기하진 않았대요. 하지만 선수들이 다 모여있을 때 꾸준히 이 부분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이기려고 야구하지 않나, 이기는 야구를 해야 되지 않나, 야구하는 이유는 이기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이 타격이라는 거는, 타자는 아무래도 투수마다 상성이 있다. 상성이 안 맞는 투수와는 계속 안 맞는다. 때문에 어떤 타자든 상성이 안 맞는 투수와 만나면은 개인 기록은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런데 이 타자가 핵심 타자면은 팀이 이길 확률도 떨어진다. 상성이 안 맞는 투수에 맞춰서 그 타자를 계속 내면은 팀이 이기기도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기려고 야구를 하는 건다. 이기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성을 고려해서 운영을 하겠다. 더불어서 그러면서 빠지는 선수가 있지만 그 선수를 계속 빼진 않을 것이다. 한두 번 대타로 나갈 수는 있지만 다음에 또 선발로 출장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염경엽 감독이 선수단 다 있는 앞에서 이 부분을 주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사실 뭐 다 아시다시피 LG에는 김효현 선수도 그렇고 박혜민 선수도 그렇고 오지환 선수도 그렇고 좀 출전 욕심이 많아요. 될 수 있으면은 144경기를 다 완주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시키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 결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짜도 결과가 안 나오면은 팀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팀이 뭐 한 경기 빼고 다 이겨버렸고, 그리고 김효현 선수가 빠진 경기, 하지만 빠졌지만 대타로 나온 경기에서 또 김효현 선수가 적시타를 쳤어요. 그렇게 팀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팀이 고전하면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운용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가 내부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팀이 계속 이기다 보니까 지금 누가 뭐라고 해요? 맨날 이기는데. 맨날 이기고 심지어 대타 카드로 쓰여도 대타로서 또 자기 역할 다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잡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결과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결국 과정도 결과에 따라서 흘러가기 마련인데, 지금 LG는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결과도 잘 나오니까 여러모로 다채로운 라인업을 꾸리기가 매우 편해졌고요. 이런 흐름, 방향이 저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